자, 상속과는 이제 상속성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형성은 영어로든 뭐 한문으로든 여러 가지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폴리모피즘 아니면 뭐 다형성 뭐 글자 자체인데요. 특정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내용 등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와닿진 않네요.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다양성을 표현하는 주된 기능이 된다라고 적었는데 이건 보셔야 아실 겁니다. 자, 일단 다형성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 하면 유사한 내용들을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특정한 내용들을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규칙을 부모 클래스에 위임해 주기 위한 방법. 말이 전부 다 어렵네요. 자, 일단 설명하고 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예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예시를 먼저 보시면 다형성 쪽에서는 홀리 테스트라고 할까요? 홀리 테스트. 자, 예를 들어 임의의 클래스 그 애니멀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A-N-I-M-A-L 애니멀. 자, 애니멀이라는 이 클래스는 동물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보통 동물은 그 뭐 이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울겠죠. 우는 소리를 그냥 cry라고 할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로 울 겁니다. 울지 안 울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애니멀이라고. 자, 그런데 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특성이 다 같지는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가 있냐면 일단 이름하고 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뭐 동물들 중에서 네 발로 뭐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뭐지 두 발로 캥거루 같이 두 발로 벌쩍벌쩍 뛰는 것들, 뭐 이러한 식의 동물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조금씩 속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개와 고양이 뭐 이러한 식으로 설명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습성이 너무 비슷해서 물론 개과 고양이과 뭐 이렇게 나눠지나요? 여하튼 이렇게 나눠지는 뭔가의 속성이 있다라면 같은 동물이더라도 뭔가 특징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캣과 얘도 동물의 특성은 그대로 가집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클래스 도그. 걔는 습성이 어떤 습성이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습성이 다르겠지만 일단 울음소리부터 다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옵니까? cry. 울기는 울되 얘는 야옹 야옹 울겠죠. 야, 야옹 야옹. 자, 이렇게 울 거고 얘는 cry. 울기는 우는데 멍멍이라고 울겠죠. 짖는 건가요? 여하튼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도 이름이 있고 운다라는 사실은 똑같네요. 자, 그래서 얘를 확장해서 재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속입니다. 자, 상속으로 사용을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맡아서 키우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와 고양이 오늘 여하튼 합쳐서 10마리 정도는 내가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배열을 만들어서 이 개와 고양이를 담아 두겠다, 배열이 이제 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철장 속에 가둬두겠다. 이거 동물학대인데 그거 말고 우리도 좀 그렇고 여하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두고 싶어요. 개와 고양이를 위한 공간. 근데 저는 무조건 그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를 몇 마리를 가지고 오고 고양이를 몇 마리 가지고 올지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선착순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캣은 new cat 10마리. 도그는 new dog 10마리. 이렇게 만들고 나면 분명히 우리 집에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10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총 몇 개의 공간이 생겼습니까? 20개의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는 관리를 못 하겠네요. 자, 그러면
고양이 5마리, 개 5마리. 자,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문제가 생기죠. 오늘따라 고양이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7마리 대 3마리 들어왔는데 고양이를 개를 관리하는 공간에 넣으면 관리가 잘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동물이라는 것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하나로 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부모가 하나로 같지만 습성이 달라서 클래스를 조금 확장해서 나눴을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양한 속성을 가진, 다양한 표현을 가진 클래스들이 늘어났는데 대신에 관리는 부모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겠다. 이게 다양성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면요. animal 해서 any 얘는 없습니다. 10마리.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잠깐만요. 이거는 재료에 있는 애니멀이지 고양이나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애니멀이죠. 자, 부모 이름으로 10마리를 만들었습니다. 10마리 만들어 놓고 나서 자, 10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일단 개든 고양이든 들어온 대로 한번 받아볼까요? 애니의 0번째 공간,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 공간에는 new cat, 고양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애니의 1번째 공간에는 또 고양이 들어왔네요. 되네. 그죠? 애니멀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애니의 2번째 공간에 이번엔 도그, 개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3마리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하튼 우리는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10개이긴 한데 여하튼 3마리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부모의 객체에 자식들, 속성 다른 자식 클래스들을 대입시킨다. 이러한 속성이 바로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양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제가 얘네들을 다 울려버리고 싶어요. 울려버리고 싶으면 어떻게 울릴 수 있나요? 총 10개의 공간이니까 0에서부터 i가 any.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그 공간 속이 비어있으면 안 울어도 되겠죠. 일단 if 만약에 any의 i번째 공간이 널과 같니? 그렇더라면 continue 건너뛰어라. 그렇지 않으면 울려라. any의 i번째 점 cry 이랬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3개의 공간 차 있으니까 3번 울 텐데요. 3번 우는데 웁니다만 뜨지 않을까요? 라는 거죠. 왜? 애니멀로 객체를 애니멀 공간에 저장을 했으니까. cry 그러면 얘가 울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우냐면 야옹야옹 멍멍 이렇게 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버라이딩에 의해서 하위에 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된 건데요. 분명히 부모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10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식들을 대입했을 뿐입니다. 대입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0번째 공간을 출력해보면 0번째 공간을 cry 시켜보면 얘는 저장되어 있던 cat이라는 요 객체의 cry가 호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저장시키니까 도구는 역시 마찬가지 자신의 멍멍이라는 요 글자가 호출이 되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대입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제 이놈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상의 공간은 대입된 놈의 메모리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 다양성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상속에서 보셨던 하위에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있으면 그 메소드가 우선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것이 다양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다양성이라는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주기 위해서 부모 이름으로 관리는 편리하게 하되 대신에 대입되는 자식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다양성인데요. 얘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으로 선언된 객체를 통해서는 상위 클래스의 필드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저기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이라고 다 가정합시다. 퍼블릭, 얘도 퍼블릭. 그리고 여기 고양이에는 퍼블릭 인티저 xx라고 넣어두고요. 자, 이 밑에는 퍼블릭 인티저 yy 값도 넣어둘까요? 얘는 500, 얘는 300. 뭐 이런 값을 넣어뒀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네임은
뭐 네임에도 ABC, cry에는 디폴트. 자, 넣어두고 나서 이 하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컨티뉴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출력을 내볼 수 있겠죠. system.out.println 어떻게 해요? any의 i번째에 대해서 name을 출력하겠습니다. 잘 출력됩니다. 자, system.out.println any의 i번째에 대해서 cry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잘 출력됩니다. 그런데 뭐가 출력이 안 되냐면요. any의 i번째 전부 다 퍼블릭이긴 하잖아요. xx 아까 선언했던 거 system.out.println any의 i번째 yy. 자,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줄로 표시가 되죠. 안 보인다, 없다, 그런 필드 없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당연히 n이라는 것은 animal이라는 요 클래스의 객체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이는 거는 애니멀 안에 있는 name, cry, 그 다음 cry 메소드 요 세 개가 보일 뿐입니다. 이 캣이나 도구에서 정의한 또 다른 이러한 필드 이러한 것들이나 만약에 cry2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자, 이러한 cry2와 같은 이런 메소드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cry가 보인 이유는요. cry는 동일한 이름으로 오버라이딩 되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규칙이 적용되어서 하위에 있는 메소드가 실행된 것 뿐이지 실제로 애니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위에 있는 요놈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출력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다형성에서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다형성으로 선언된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오버라이드된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된다. 자, 요게 이제 주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돼? 그럼 그 안에다가 아까 xxyy를 넣으면 걔네들도 출력해 볼 수는 있겠네요. 해볼까요? 자, 어떠한 얘기냐면 xxyy를 애니멀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접속은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야옹야옹 찍기 전에 system.out.println 내 거라도 일단 찍을 거야. xx는 xx 하고 나서 야옹야옹 할 거고요. 밑에도 cry 안에 어차피 cry는 보인다며요. 그러면 여기에 system.out.println yy는 yy 해서 찍고 그리고 멍멍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이 xx나 yy가 이놈들만의 독자적인 멤버 필드이긴 하지만 그래서 애니멀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cry가 호출되면서 그 내부에 있던 것들이 실행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한 줄씩 띄울까? 자, 해서 테스트를 내보시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의 결과값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ABC 디폴트는 똑같고 XX300 야옹야옹, XX300 야옹야옹, YY500 멍멍 뭐 이러한 식으로 그 각각의 필드가 직접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오버라이딩된 메소드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조작해서든 사용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다양성으로 표현하고 쓸 때는 이제 무난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instance of라는 예하구가 있습니다. 그래, 얘는 뭐냐면 이러한 다양성으로 표현된 것이 개냐 고양이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경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일 때는 이 강아지는 객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일 경우는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글자를 하나 붙여서 출력하는 출력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무슨 얘기인지는 코드가 더 명확하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출력하는 메소드를 위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add display 해서 여기에 animal 객체를 받아요. animal 해서 ani 자, animal 객체를 받았습니다. 자, 이럴 때 나는 이 animal이 개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객과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각각의 디스플레이를 출력을 시키고 싶고요. 요거 그러니까 cry 울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얘가 고양이과면 뭐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라고 하고 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자리 대신에 뭘 적고 싶냐면
add display 해서 any의 i번째를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내줘서 출력을 하면 add display가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될 텐데 얘는 여하튼 any.cry 할 겁니다. cry를 시키긴 시킬 건데 한마디를 적고 싶어요.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얘는 개과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instance of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any가 애니멀이긴 한데 실제 대입된 놈이 인스턴스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고양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고양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서 맞다. 그러면 system.out.println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else 그렇지 않고 any가 instance of 도그라는 클래스 요 위에 있잖아요. 도그 클래스 cat 클래스는요 요 위에 있잖아요. 자, 그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까? 그러면 system.out.println 얘는 객과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이런 상위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더라도 그 객체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자바 컴파일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출력을 시켜보면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하고 디스플레이가 cry. 다음에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cry. 다음에 얘는 개과입니다. cry. 이런 식의 실행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instance of라는 요 예약어도 뭐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시기에 유용하겠죠. 이건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그 리플렉션이나 이런 쪽에서 좀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얘를 무조건 남발을 하시게 되면 성능상의 이슈라고 해야 되나?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버깅도 아니고 유지보수? 뭐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정확히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조금 고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해서 쓰시지 마시고요. 어떤 객체의 인스턴스냐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상속성이라는 것은 코드의 재사용과 코드의 효율적인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속이다 라는 거였고,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것은 모든 자바 API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클래스들의 최상위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다 라는 거였죠. 그 슈퍼 예약어는 디스가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는 객체라면 슈퍼는 자신의 상위 클래스를 지칭하는 객체고요. 그리고 슈퍼 메소드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 메소드 안에 디스나 슈퍼라는 글자가 없으면, 메소드가 없으면 무조건 첫 번째 라인에는 슈퍼 디폴트 생성자가 있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필드 상속에서는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차이는 프로텍티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패키지하고 원래 프로텍티드가 구분이 안 됐었잖아요. 앞에 클래스 배울 때. 근데 패키지는 동일한 패키지나 동일한 폴더, 같은 클래스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 사용 못하는 거였잖아요. 프로텍티드는 똑같은데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상속 관계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이 차이였죠. 메소드 오버로딩은 동일한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고 자료형이 다를 때 2개 이상 있는 것이 오버로딩이라면,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의 상하위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 그리고 동일한 매개 변수를 가지는 메소드가 상하위 클래스에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딩. 그래서 이 오버라이딩을 우리가 다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부모 클래스 이름으로 하위 클래스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걔네들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 다형적인 표현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다양성을 쓸 때 어떤 클래스로 객체가 발생되었는지가 궁금한 적 있죠. 그럴 때 instance of라는 것을 써서 너는 누구의 인스턴스야? 라고 체크해 볼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